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할 새로운 코너입니다. 마음 처방전인데요. 저와 함께 이 코너를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서울시 코로나19 심리지원단 단장이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인 정신의학과 전문의 김현수 선생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경제 프로그램에 웬 마음 처방전 코너야? 들으시는 분들이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코너를 마음을 합해서 만든 이유가 있죠. 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미국의 대공황 때도 정신과 의사들이 시민들을 위로하는 일도 하고요. 또 이제 절망에 빠진 시민들에게 근로 의욕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다고 해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감염 자체로도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사실 이 감염에 의한 경제적인 어떤 여파로 실업, 실직, 또 폐업 등등 사실 굉장히 많은 경제 여파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이로 인해서 이제 절망하고 좌절해서 우울해지는 분들도 많고 또 자살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 분도 많아서 그래서 오늘 이제 서울시에서 경제적인 문제에 힘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마음 처방전으로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 코너는 저희가 서울시와 함께하는 코너고요. 들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감염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어려움들도 있지만 사실 그 두려움과 어려움보다 더 절실한 건 코로나19 때문에 내 삶의 터전을 빼앗긴, 그러니까 일자리를 빼앗기고 어려움을 겪는 그 경제적 약자들이에요. 그래서 생생경제가 상생경제를 꿈꾸는 그 경제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시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코너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김현수 선생님이 함께해 주실 텐데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세요.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나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샵 094 우무정 0945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털어놔 주세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단해 주시고 마음 처방전이잖아요. 코너 이름이. 처방해 주실 겁니다. 명이십니다. 맞나요? 네. 저 본인이 명이라고 하셨는데 주변에서 그런 말 많이 하나요? 명이라고? 제가 돌보고 있는 환자분들은 모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시간에는 어떤 분들의 어려움을 좀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선생님이 청년들 얘기를 좀 해보자 하셨어요. 왜 청년들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저희가 코로나 여파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관한 조사하다 보니까 뜻밖의 굉장히 놀랐는데 저희는 50대 중장년 분들의 심리적 충격이 제일 클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당장 이제 폐업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근데 실제로는요. 현재 서울시에서 증가되고 있는 자살이나 또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현금 카드를 쓰는 현금 서비스를 쓰는 등등등 여러 가지 그 위기와 관련된 지표가 가장 높아진 세대가 20대, 30대고 그 중에서도 어떤 증가율이 이제 고용 문제에 있어서의 실업률 증가, 그다음에 신용 문제에 있어서의 연체율 증가, 그다음에 주거의 위기 이게 가장 높아진 세대가 20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실질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겪은 주거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겪은 세대들이 청년들이었다. 네, 청년들이었다라고 하는 게 데이터로 나오면서 저희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뭐 정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연구소에서 지금 20대들에게 큰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20대들을 주목해 주시고 현재 조금 어려워도 20대를 고용하고 계시다면 절대 해고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20대를 제일 먼저 잡았습니다. 지금 통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청년 자살률이 증가했다라는 통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아직은 저희가 정확한 숫자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경찰청에서 잠정 추계하는 것으로 보면 지금 현재 다행히 전국적으로 전체 우리 국민들의 자살 수가 증가하진 않았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늘진 않았다. 근데 지금 다만 늘어난 세대가 20, 30대가 늘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증가한 비율 있잖아요. 그 비율은 20대가 서울시만 하면 한 2배 정도 는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이제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저희가 추산하고 하는 것으로 또 그다음에
자살 시도하는 우리 20대 청년, 그 중에서 사실 여성, 여성 자살 시도자 수는 뭐 정확한 지금 통계가 계속 집계되고 있는 중이지만 한 5월까지 들어서 1,000명이 거의 이제 1,000명 육박하는 그런 수준이어서 사실 지금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20대 여성 주거와 직업의 위기를 갖고 있는 이 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 이분들에게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청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실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자살 시도자들이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야. 아마 많은 어른들이 마음의 무거움을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실제 20대 실업률도 악화됐죠. 네, 맞아요. 네. 아마 그 측정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을 현재 보이고 있다고 해요. 네. 그 2020년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금 청년층, 그러니까 15세에서 29세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1.4%포인트 하락했고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층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정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청년 세대들이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직접 청년들이 좀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두 분의 우리 20대 청년을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4학년 재학 중인 안소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이혜영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왔는데 웃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웃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본인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모셨는데 우리 예영 씨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작년 12월 달에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갔다가 이번 3월에 조기 귀국을 했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네. 이게 학교로부터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고 이제 캐나다에서 사귄 친구들하고 인사도 할 시간도 없이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캐나다 갈 때 얼마나 많은 꿈과 희망을 갖고 떠났겠어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19를 악재를 맞아서 학교에서 들어와라. 그리고 불안하고 네, 캐나다에 맞아요. 있는 거 진짜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캐나다 갔으면 미국 여행도 하고 막 이런 꿈을 꾸면서 이제 미국 여행 비행기 표를 미리 끊어놨었는데 그런 표조차도 한 푼 더 환불받지 못했고 심지어 한국으로 귀국하기 이틀 전에 비행기가 갑자기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 비용 뭐 이런 거 모두 다 2배로 들어서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근데 원망할 데도 없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되게 코로나19의 특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디 원망할 데가 맞아요. 없어요. 사실 좀 원망하고 욕하면 속 시원해지잖아요.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 또 이런 감염재난 같은 경우에 맞아요. 정말 신을 욕해야 되나 뭐 이럴 정도로 사실 우리가 화를 풀 대상도 없기 때문에 더 마음이 씁쓸하고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소리 하면 주변에서 야, 나는 그렇죠. 니네 나이에 맞아요. 뭐 철근도 씹어 먹었어? 지금 그렇게 울 때가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인생의 계획이 바뀐 거, 자기 어떤 삶의 20대에 준비했던 여러 가지 자기 경력 쌓기를 포함한 이런 것이 바뀐 것에 관해서 어른들이 그냥 쉽게 또 하면 되지, 또 기회는 오지, 라고 이제 어른들은 이제 자기가 다 겪은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청년들이 썩 공감 못 한다고 하는 거를 우리 좀 어른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공감이 안 가요. 어른들이 그런 마음에 다시 하면 되지. 캐나다 다시 가면 되지. 막 이런 말 하면. 그쵸. 저희는 힘들게 준비를 해서 간 거였고 그렇게 꿈을 키워나가는데 한순간 이게 공중분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공감이 안 되죠. 그렇군요. 우리 소연 씨는? 저는 제가 1년 가까이 일했던 마케팅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총 관리자였고 약간 팀장급이었는데 제가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아주 초반에 라오스로 해외 봉사를 갔다 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초창기라서 이렇게 심해질 줄 모르고 갔다 왔는데 와보니까 제 자리가 없어져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다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저를 내보내긴 했는데 회사에서 그래도 나는 팀장급 팀장이었는데
이렇게 아무런 말도 없이 저를 그냥 내보내는 게 말이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당장 없어서 학교는 또 어떻게 다니지 했는데 학교는 비대면으로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소속이 안 돼 있다는 느낌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좀. 네. 선생님 충분히 이해가 네, 가시죠. 그럼요. 네. 아니 사실 그런 건 굉장한 충격이죠. 원래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경제적으로 모든 경제적인 위축이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사실 청년의 해고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해서 많은 정부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이제 가급적이면 청년들의 해고를 줄여줄 것을 이제 부탁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청년들을 고용하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약속을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뿐만은 아니고요. 미국도 그렇고 이 코로나 여파를 조금 더 강하게 맞은 그 직격탄을 맞은 나라들은 청년 실업률이 정말 높다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선방한다고 한 게 이런 상태이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 20대 친구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갑자기 잘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생기는 가장 급한 문제가 신용에 대한 불안, 또 현금에 대한 불안 이런 걸로 또 그러면서 이제 학자금 대출을 포함해서 이런 것을 이제 갚는 문제 뭐 어쨌든 자기가 운영하던 20대 친구들 다 경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월세를 어떻게 내고 그럼요. 뭐 커피를 어떻게 마시고 밥을 어떻게 먹고 뭐 교통비 다 통신비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게 한순간에 딱 단절되면서 그러면 동시에 또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의 그 시기에 이제 경제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해주면 된다. 부모님이 해주는 친구들은 좀 나은데 만약에 이제 부모님도 어려워서 부모님이 이 20대 친구들 지원하지 못할 때는 네. 이게 고스란히 이제 이 청년들의 심리적 부담, 경제적인 압박 이러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어려운 곳이구나. 세상이 나를 안 받아주는 곳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우리 소연 씨가 당장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다면서 이제 주거 문제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실제 지금 청년들 네.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은 20대 1인 가구가 제일 많아요. 1인 가구 중에서 20대 1인 가구가 제일 많고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지옥고라고 불렀는데 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20대의 비율이 높고 사실 여성의 또 비율도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타격으로 직장이 끊기니까 당장 이제 월세를 내지 못해서 이제 쫓겨나야 하는. 근데 사실 이제 어떤 이런 심리적인 우울감, 자살 충동 이런 걸 느끼게 하는 여러 그 어려움 중에서 주거의 위기는 굉장히 큰 타격을. 그렇죠. 옛날부터 뭐 길바닥에 나 앉으면 어떡하냐, 길바닥에 나 앉으면 되지 뭐 이렇게 네. 길바닥에 나 앉는다 거에 대한 공포가 많았는데. 서울시에서 그래서 9월 달부터 청년 주거를 지원하는 월세 지원. 실질적으로요. 실질적으로 이미 그거를 사실 알리고 모집을 했는데 서울시는 지금 현재 굉장히 난처하고 깜짝 놀란 게 너무나 많이 지원하신 거예요. 그런 정책이 있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에 사니까 잘 몰랐는데 지방에 사는 친구들은 그런 걸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너무 기숙사에서도 이제 휴학을 하면은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진짜 휴학을 만약에 요즘은 휴학이 필수니까 네. 휴학을 하면 기숙사에서 나오니까 그럼 또 월세비를 또 내야 되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이중구가 생기는군요. 네. 특히 학교를 더 안 나가게 되니까 내가 서울에 있어야 되나 하면서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되나 싶어서 이제 휴학을 하는데 그러면서 서울에서 직장을 얻으려고 해도 직장도 못 구하고 집도 없고 하니까 다시 지방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참 그런 서울시의 정책들이 청년들한테 정말 동아줄 같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5,000명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 5,000명 내외 분에게 지원하기로 했는데 2배 이상 오셨대요. 특히 이제 서울의 어떤 1인 주거 가족이 1인 가구가 많은 특별한 또 서울의 어떤 구에서는 뭐 2배 이상 신청하시고 그 중에 또 반수 이상이 여성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주거 지원을 조금 더 서울시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지금
들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예영 씨는 좀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직격탄을 맞은 청년들한테 정부에서 좀 어떤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지 그런 생각한 거 있어요? 네, 일단 지금 청년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은 아마 정신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정부에서도 정신적인 부분은 뭐 하나하나 해결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제도적인 부분 차원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쉬운 예로 대학 등록금 반환 같은 거 그런 거를 예를 들 수가 있고 또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도 제도가 좀 많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취업 상황이 지금 너무 시장이 안 좋은 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사람을 안 뽑죠. 그렇죠. 토익 시험 같은 거 필수잖아요. 그런 건 연기되고 있지 않아요? 토익이 제가 상반기에 이제 전 4학년이니까 원서를 넣으려 했는데 토익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3, 4월에 시험을 보려 하면은 다 계속 미뤄지고 그러다 5월에 이제 다시 토익 시험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지원자 수가 너무 많아서 못 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죠. 보니까 청년들한테는 코로나19가 지금의 위기만이 아니라 미래의 위기고 아예 나에게 기회마저 박탈해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많은 기업들에서 올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말은 되게 멋있더라고요. 상시 채용.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채용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신입 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제 대학교 4학년 내지는 또 졸업한 이후에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 이게 주요 대기업을 포함해서 여러 공사에서 신규 직원을 뽑지 않는다. 이건 정말 절망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기가 여태까지 준비해온 것들을 통해서 사회인이 된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한다. 또 뭐 나중에 결혼을 준비한다. 이 모든 것이 그렇죠. 다 지연되고 다 새로 계획을 짜야 되고 그래서 언제 과연 사람을 뽑는가 이걸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뭐 그냥 피상적으로는 짜증나지만 속으로는 정말 이렇게 안정된 사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막 불안함이 누적되는 것이 이제 청년들의 큰 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예영 씨가 이제 정신적인 문제도 국가에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아마 7651님이 원래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는데 취업에 계속 실패하면서 심리 상담을 받고 싶어도 상담료가 비싸서 머뭇거리게 된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청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 청년청이라는 서울은 특별히 이제 그런 기구가 부서가 있고요. 네. 거기서 청년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뭐 적어도 일정한 5만 원 이상 막 이런 비용을 한번 상담할 때 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지금 올해 3,000명의 서울시에 있는 청년들을 그 상담 지원을 하는 건데 3,000명이 지금 꽉 차서 지금 이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예전에 이렇게 꽉 차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다고요. 예전에 올해 아니었구나. 맞아요. 작년만 해도 이게 꽉 차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조금 일부 사실 청년들이 상담 받으라고 해도 상담 잘 받지 않아서 남는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지금 상반기 1,500명, 하반기 1,500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1인당 7회 정도의 상담을, 그래도 이제 아주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그런 상담인데, 지금 3,000명이 이제 뭐, 모두 예약이 다 돼서, 이것도 말씀하신 그분의 경우도, 지금 지원하면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청 이런 곳에 문의를 하시면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이제 서울시의 지원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서울시 청년 활동지원센터. 네. 여러분도 처음 들어봤죠? 네, 처음 들었어요. 한번 검색해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 들어가면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청년분들 그리고 청년의 자녀로 둔 부모님들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190님은 아이들을 그런 위험에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엄마인 저도 굉장히 미안했어요. 저절로 어깨만 자꾸 처진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인지 고민이 됩니다.
정말 엄마 아빠의 마음도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어른으로서 젊은이들에게 뭔가 더 좋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정말 미안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또 어른의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우리 소연 씨는 좀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청년들에게 어떤 제도나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생활비가 좀 막막했었기 때문에 장학금 같은 거를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학금도 받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번에도 어떤 장학금을 신청하려다가 코로나가 이제 발생한 이후에 봉사활동을 한 기록을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는 봉사활동을 계속 해오다가 못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못 냈어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도 학교가 지금 폐쇄됐는데 어디서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장학금의 벽을 조금 낮춰서 액수는 줄이더라도 이제 최대한 많은 청년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좀 기본소득 이런 개념일까요, 맞아요. 선생님? 전에 어떤 그 시민단체에 계신 분이 민생연구소 안진걸 수장님인가요? 그분이 그 학비 반환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만 해도 한 가족이 지내는데 한두 달을 버틸 수가 있다 이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학비의 일부를 반환해 주든지 아니면 장학금으로 지원하면 뭐 4인 가족이 진짜 두세 달 버티거나 또는 대학생들이 한 학기에 한 절반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어떤 생활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절망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어서 떠나야 되겠다 내지는 뭐 고향으로 내려가야 돼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등록금 낮추는 거 내지는 또 일부 장학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4007님은 제 동생은 제대 후에 바로 복학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애매한 상황에서 매일 집에서 아빠 싸움만 하고 엄마랑 제가 말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셨는데 우리 예영 씨하고 소연 씨는 좀 가족들이 이럴 때 어른들이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선 제가 취업을 못하면 약간 주위 시선들이 그러니까 왜 열심히 안 했어? 약간 이런 눈빛들이 좀 많아요. 제가 학점이 막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활동들은 정말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그렇게 떨어지는 건 네가 못해서지 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와서 주위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네 탓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탓이 아니라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영 씨는? 맞아, 저도 소연 씨랑 똑같은 마음이고요. 또 그냥 많은 어른분들이 청년들 보면은 그냥 따뜻한 눈길 한번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뭐 수고했다 요 정도 한마디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른들 여러분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청년으로 살면요. 똑같이 저들과 함께 어려움 겪고 힘들어할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당장 뭐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무엇을 해준다든지 또는 돕기 위해서 그 라떼는이라는 식으로 시작하는 아프니까 청춘이고 무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씹어먹을 수 있는 나이다. 기회는 더 생길 거다. 이런 말들이 사실 청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어른들이 기억하면서 청년들을 잘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마디 보탤 때마다 사실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하는 게 저는 제일 어렵고 꼭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선생님. 아무 말 하지 말고 아까 말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소개해줘요. 그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렇죠. 이제 방법과 기회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주는 어른이 청년들은 더 고맙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 오늘 마음 처방전 첫 시간입니다. 저희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함께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한 두세 차례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문자로 여러 상담들 해주셨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나누고 또 고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들을 저희가 좀 많이 찾아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영 씨, 소연 씨,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코로나19 잘못이에요. 맞아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515님이 상인분들 매출 향상을 위해 가족 전체 비만을 무릅쓰고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1537님은 소상공인 응원합니다. 우리 서로 노력해서 다시 좋은 날 만들어봐요 하셨어요. 그 밖에도 다정한 응원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